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일흔을 바라보는 평범한 시어머니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말하기도 부끄럽고 화나고 또 한편으로는 슬픈 이야기예요.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나 며느리를 둔 시어머니들이 계시다면 꼭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저희는 정말 평범한 가족이었어요. 남편과 저, 그리고 두 아들. 큰아들 민수가 어느 날 집에 와서는 엄마, 결혼하려고 해요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말 드디어 며느리 될 아이를 만났어요. 수연이라는 이름의 그 아이는 정말 완벽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저는 김수연입니다. 90도로 인사하는 모습, 단정한 외모, 무엇보다 예의가 바른 게 눈에 띄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아, 정말 좋은 며느리를 얻었구나 싶었거든요. 결혼 준비도 순조롭게 진행됐고 결혼식도 아름다웠어요. 시혼 초기엔 정말 평온했죠. 명절마다 정성스럽게 음식해와서 챙겨주고 평소에도 안부 전화를 자주 했어요. 어머님, 요즘 날씨가 추운데 몸 관리 잘하세요. 이런 전화를 받으면 정말 흐뭇했어요. 좋은 며느리를 만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결혼한 지 6개월쯤 됐을 때 이상한 소문이 제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사모님 며느리 되신 분이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던데요. 처음엔 그냥 동네 소문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계속 들려오더라고요. 큰 며느리 되신 분 혹시 예전에 빚이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빚.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설마 우리 수연이가 그런 걸 숨겼을 리 없어. 그런데 민수 표정도 요즘 들어 어둡더라고요. 예전처럼 밝게 웃지도 않고. 민수야, 요즘 무슨 걱정이라도 있니? 아니에요. 엄마 그냥 회사 일이 바빠서요. 하지만 엄마 눈에는 다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무슨 일이 있구나 싶었죠. 그리고 며칠 후 민수가 퇴근 후에 집에 왔는데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지쳐 보이고. 민수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엄마한테 말해봐. 한참을 망설이더니 민수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사실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수연이가 예전에 진 빚이 있어요. 빚. 그게 얼마나 되는데? 수천만 원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왜 그런 걸 결혼할 때 말하지 않았어? 수연이가 말하기 어려워했어요. 그리고 저도 사랑한다면 그런 건 문제 없을 줄 알았어요. 제 월급만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빚 이자만 해도 매달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내 아들이 이런 고생을 하고 있었다니. 그날 밤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다음 날 수연이를 불러 이야기했죠. 수연아, 내가 왜 그런 중요한 걸 숨기고 결혼했니? 수연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오빠를 잃을까봐 무서웠어요. 며칠이 지나고 저희는 상황을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이미 결혼한 사이니까 함께 해결해 나가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은행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한국은행입니다. 김순부님 가족분이 담보대출 관련해서 문의하셨다는데요. 네, 무슨 말씀이시죠? 소유하고 계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상담을 받으러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우리 재산을 담보로? 즉시 민수와 수연이를 불렀어요. 수연아, 내가 우리 재산을 담보로 대출 받으려고 했다는 게 사실이야? 어머님 죄송해요. 하지만 잠깐만 쓰려고 했어요. 금방 갚을 수 있어요. 내가 갚을 수 없는 빚을 왜 자꾸 덮으려 드니? 그리고 우리 재산을 얘 허락도 없이 담보로 쓰겠다고? 그게 며느리로서 할 짓이야. 저는 정말 큰 소리로 화를 냈어요. 평생 그렇게 화를 낸 적이 없었는데. 민수도 그제야 상황을 제대로 파악했고 그날 정말 큰 부부싸움이 벌어졌어요. 그제야 수연이가 전체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단순히 아버지 사업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본인 카드 빚, 친구 보증. 총 8천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죠. 그 이후로 정말 힘든 시간이 계속됐어요. 수연이는 한동안 우리 집에 발을 들이지 않았고 민수는 매일 지쳐서 집에 왔어요. 하지만 한 달쯤 지나서 수연이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엔 정말 달라 보였어요.
어머님,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가족을 속이고, 믿음을 저버리고, 정말 잘못했어요. 저 혼자서라도 이 빚을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아르바이트도 하고, 부모님께도 도움을 요청했고, 하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조금은 진심이 느껴지더라고요. 어머님,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이번엔 정말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겠어요. 지금 민수와 수연이는 다시 함께 살고 있어요. 빚은 아직 다 갚지 못했지만 둘이 함께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고 있어요. 수연이도 예전처럼 당당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이 보여요. 더 성실해졌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마음 한편이 무거워요. 한번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매일 느끼고 있거든요. 여러분께 제가 꼭 전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저는 절대 거짓 위에 세워질 수 없다는 것.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신뢰가 없으면 결혼 생활은 지속될 수 없어요. 그리고 재산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한번 무너진 믿음은 다시 세우기가 정말 어려워요.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발 서로에게 정직하세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자식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끝까지 옆에서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